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 최적화를 위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 능동학습 그리고 게이지 앤 롤필드 기법 기반의 해석 가속화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홍익대학교 허태민이라고 합니다. 지 교수님께서 지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25분짜리 발표를 준비했는데 그냥 빨리 좀 축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께서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해상풍력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장, 시장 성장의 기대감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는데요. 항만이나 선박 시스템이 부재한 것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PF 또 주민 수용성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구조공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경제성 측면에서 조기 파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어떻게 더 설계를 더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더 해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해석 툴을 개발할 수 있다면 설계를 최적화함에 있어서 이 결과를 반영하고 그럼 그 반영을 통해서 기대 수명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기 파괴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오픈 페스트의 예를 들자면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 경우에는 워낙 복잡한 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를테면 1시간짜리 시계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복잡한 연성 해석이 필요한 모델이었고 정확한 장기 피로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000개에서 3000개, 그러니까 수천 개의 해상 기상 조건을 평가하게끔 설계 기준에서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3만 시간 정도의 컴퓨테이셔널 아워가 필요한 아주 무거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최적화 과정에서는 이제 뭔가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전부 돌리기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100개 정도의 대표 해상 기상 조건에 대한 해석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 대표 해상 기상 조건을 고르는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고 골라야 하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에서 수집된 해상 기상 조건의 결합 분포로부터 여기 그림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되어 있는 것처럼 빈을 나눈 후에 그 빈을 대표하는 해상 기상 조건을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계산한 뒤 한 100개 정도로 축소된 해상 기상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로부터 이를테면 단기 피로 손상을 평가한 후에 발생 확률을 고려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장기 피로 손상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경우에 효율적으로 계산량을 줄일 수는 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시뮬레이션을 전혀 돌려보지 않고 해상 기상 조건의 분포만을 가지고 대표 해상 기상 조건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 근사적으로 계산된 장기 피로 손상의 정확도나 혹은 불확실성을 정량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근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정확성이나 불확실성을 정량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 기반의 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대리 모델을 개발해 보았고요. 인풋 베리어블로 해상 기상 조건에 들어갔을 때 아웃풋 베리어블로 1시간짜리 단기 피로 손상이 나오게끔 대리 모델을 설정을 하였고 이런 확률론적인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이를테면 이 오렌지색 실선으로 나타나는 예측 함수뿐만 아니라 오렌지색 쉐이드로 나타나는 이 모델의 불확실성 또한 이제 가우시안 포스테리어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모델이 스스로 이 예측이 얼마만큼 불확실한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능동학습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하면 시뮬레이션 횟수를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대리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초 6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회귀 분석한 이 모델에서부터 얻어진 불확실성을 일종의 다음 시뮬레이션 포인트를 설정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뒤에 이제 이 가중치에 따라서 랜덤으로 어디 데이터를 얻는 것이 더 좋겠냐라는 걸 샘플링한 후에 골라진 데이터를 새로 오픈 패스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얻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을 업데이트 시키면 요 제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개의 데이터만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영역에 걸쳐서 정확도와 불확실성이 효과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설은 이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장기 피로 손상에도 적용을 한다면 기준 설계 기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수천 개의 해상 기상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지 않더라도 적은 수의 시뮬레이션으로 이 대리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된 대리 모델을 사용해서 장기 피로 손상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번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이런 이제 셋업을 했고요.
풍속까지 고려하면 이제 3차원 액티브 러닝을 해야 돼서 너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기준 부식 해상 풍력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파워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커팅 스피드보다 낮을 때 레이트 스피드 사이, 그 레이트 스피드 정도, 그리고 그보다 빠를 때 정도로 해서 풍속 구간은 4개의 구간으로 나눴고요. 그런 뒤에 각 구간별로 사이트에서 수집된 해상기상 조건, 즉 HS와 TP에 대해서 먼저 최초 대표 해상기상 조건을 각 풍속 구간마다 8개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 해상기상 조건을 이제 시작점으로 했고요. 이 시작점으로부터 앞서 설명드린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 AR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즉 하나의 스냅샷을 가져왔는데요. 이를테면 현재 모델이 지금까지 제공해준 데이터를 토대로 대리 모델을 만든 후에 검증을 해보았을 때, 검증은 아니고 불확실성을 검토를 해보았을 때 여기 나오는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영역에 특별히 다른 영역보다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텝에서 다음 시뮬레이션 포인트를 어디로 잡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의 가중치를 가지고 랜덤으로 뽑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세모점을 다음 시뮬레이션 포인트로 추천을 해줬고, 그럼 저희가 이 해상기상 조건을 인풋으로 해서 오픈 패스트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에 새로운 단기 피로 손상을 넣어주어서 GPR을 업데이트했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하나의 데이터만을 추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 영역에 걸쳐서 불확실성이나 정확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한 가지 더 이점은 이 대리 모델이 얼마만큼 수렴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판단하면 알고리즘 스스로 추가 시뮬레이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점진적으로 그 각 구조물의 공통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해상기상 조건을 고르게 되기 때문에 앞서 방법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특정 동적 영향을 저희 알고리즘에서 반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서로 다른 두 가지에 대한 피로 평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를테면 얘는 이제 타워 베이스 모멘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티그고, 두 번째는 이제 무어링 라인의 페어리드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와 패티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위에 있는 4개의 그래프는 앞서 설명드린 각 윈드 스피드 빈에서 골라진 8개 해상기상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고른 거기 때문에 똑같은 32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빨간 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와 비교하여 아래에 나와 있는 4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결국 최종적으로 골라진 대표 해상 기상 조건이 어떤 위치에서의 피로를 평가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골라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크진 않지만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자면 일부 데이터들이 조금 다르게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그냥 블랙박스로 대표 해상기상 조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동특성을 반영해서 해상기상 조건을 고를 수 있게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HS하고 TP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HS는 유입파고이고요. TP는 첨두 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파도의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결정하는 4개 변수입니다. HS와 TP를 골라서 파도의 상태를 설정하게 되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장기 피로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뮬레이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이 대표적인 해상기상 조건을 고를 때에도 각각 평가하는 피로 손상에 따라 그 동특성을 반영하여 대표 해상기상 조건을 고를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 기반의 대리 모델, 즉 잘 학습된 대리 모델을 얻게 됩니다. 그런 뒤에는 특정 사이트에서 수집된 해상기상 조건을 전부 다 그냥 이 대리 모델에 넣어주면 이 대리 모델은 시뮬레이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모든 해상기상 조건에 대응되는 1시간짜리 단기 피로 손상을 전부 다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빈임 없이 단순 합산을 통해서 장기 피로 손상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수렴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대1 비교를 하기 위해서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베이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즉 다음 시뮬레이션 포인트로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랜덤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모델을 먼저 만들었을 때 이 파란색 실선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나타내고 있는 빨간색 점선의 0.2% 에러 바운드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약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해상 기상 조건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과 비교하여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검정색 실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은 스스로 언제 멈추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 모델이 잘 학습되는 데까지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시뮬레이션이면 충분했고요. 학습이 완료된 대리 모델을 사용해서 장기 피로 손상 평가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의 0.2% 에러 바운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이 케이스 스터디의 하나인 것이긴 하지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베이스라인에 비교했을 때 약 10배 정도 적은 숫자의 해상 기상 조건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로 장기 피로 손상 평가가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 하나 개발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다면 설계 최적화에 조금 더 이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 연구의 확장으로 피로 손상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극한 성능 평가에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 시뮬레이션 포인트를 고르는 함수를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로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획득 함수와 극한 성능을 잘 평가하기 위한 획득 함수가 사실 정반대의 그 니즈를 갖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델의 일종의 한계를 찾았는데요. 즉 기존 모델에서는 주어진 해상 기상 조건에 대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1시간짜리 시계열을 얻은 후 평가하고자 하는 베리어블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타겟 베리어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극한 성능을 평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피로 손상이 아니라 극값을 이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 GPR, 그러니까 서로게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분석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이 로우 데이터, 즉 1시간짜리 시계열 데이터 자체를 이 대리 모델이 뽑아낼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즉 이 무거운 시뮬레이터에 일종의 가벼운 에뮬레이터를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GP 모델도 분명 사용은 가능하지만 GP는 데이터의 3승에 비례하는 계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원이 하나 더 이렇게 차원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너무 계산량이 무거워지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Spatial Temporal Sparse Variation GP라는 이런 모델도 있지만 이걸 사용했을 때도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량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에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모델을 찾던 중 Bayesian Neural Fields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의 인공신경망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인공신경망이지만 완전히 블랙박스는 아닌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은 똑같은 거고, 다만 가운데 있는 인공신경망 부분을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 Spatial Temporal Covariance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인 사전 지식을 가미해서 마치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에서 커널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일종의 상관관계를 넣어주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 뒤에 있는 베이지안 신경,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마치 가우시안 포스테리어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인풋, 아웃풋이 있고, 여기 보이는 가운데 스페셜 템포럴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보기 전에 먼저 스페셜 템포럴 코베리언스를 넣어줄 수 있게끔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유저, 저희가 이제 디파인 할 수 있게끔 수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선형 관계식이나 아니면 시간 공간 관계식, 공간 공간 상관관계, 또 사실 동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periodicity도 이렇게 사인 코사인 함수로서 주파수 영역들을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이용해서 오픈페스트 시뮬레이터의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픈페스트를 반복적으로 돌려서 총 5,264개의 해상 기상 조건에 대한 일단 데이터를 뽑았고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은 후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총 4,200조를 돌리고 1,600조는 이제 날려서 3,600조만 남기도록 일단 하고 이런 이제 아웃풋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제 해상 기상 조건에 따라서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베이지안 뉴럴필드는 일단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데비션이 1인 모델에 가장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컨디션마다 표준화를 진행을 해줬고요. 그럼 이 컨디션마다의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이지안 뉴럴필드에 더해서 하나 모델을 더 더해줬습니다. 즉 주어진 해상이상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응답, 예를 들어 타워 베이스 모멘트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RBF 인터폴레이션으로 해서 구성을 해줬고 나중에는 뭐 GP나 아니면 간단한 인공신경망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어려운 이제 동적 특성,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내리는지를 예측하는 모델로 베이지안 뉴럴필드를 사용한 후에 예측된 값을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얻도록 했습니다. 그런 뒤에는 앞서 보여드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얻은 PST를 통해서 어떤 주파수의 에너지가 많은지를 파악한 후에 이 prior information을 통해서 이런 주파수의 주기성이 있는 데이터니 그거를 반영해서 인공신경망을 트레이닝하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최초 학습을 위해서 5,000개를 다 써보진 아직 못했고 120개 정도로 학습을 시켜보고 랜덤으로 설정한 10개 테스팅 데이터에서 검증을 해봤을 때 그 중에 하나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타임 시리즈 전체를 3600조 전체를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PDF의 형상이나 PSD의 형상도 물론 아주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아직 조금 문제가 있지만 데이터를 120개 정도밖에 안 쓰고 트레이닝했어도 불구하고 꽤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이닝 때 전혀 본 적 없는 10개의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모두 다 보여드리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나름 이제 넓게 잘 퍼져 있는 테스팅 셋을 골랐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3,600조짜리 시계열이나 아니면 PDF, PSD 모두 다 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통계치를 봤을 때는 뭐 R스퀘어별로 0.9 이상의 결과가 얻어서 추후에 저희가 좀 더 데이터를 더 넣고 운동학습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넣어서 똑같이 한 120개에서 200개 정도의 데이터만을 사용해도 더 정확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앞으로 개발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발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연구는 저희 이제 홍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3학년 손영수 학생이 이제 베이지안 뉴럴필드 부분은 주도했었어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 학생들하고 매우 효율적인 플랫폼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질문해도 돼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처음 목표였던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얼마큼 시킬 수 있었는지 요거 좀. 네. 요거는 현재 이제 저희가 아직 막 대규모 슈퍼컴퓨터는 있진 않은 상황이어서 그 구글 콜랩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TPU라는 모델을 썼을 때 트레이닝에 120개 정도 데이터 썼을 때 6분 이내로 트레이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다 돌리는데 뭐 4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계산 시간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획기적인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정확도가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조금 더 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0개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 모델을 썼을 경우에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요 결과는 120개만 써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5,000개를 다 쓰지 않고 예. 120개 학습하는 데는 6분, 학습된 데이터로 다시 돌려서 생성하는 데는 1분 이내입니다. 그럼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갖고 네네. 오픈페스트 뭐 6시간 걸리는 시간을 단 6분만 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바로 계산값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실시간 수준은 안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어 장기 피로 손상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면 1,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해상기상 조건을 평가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해상기상 조건 하나당 4시간 걸리던 게 있다라면 지금은 학습시키는데 6분 걸리고 그 다음에 해상기상 조건 하나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이내이기 30초에 그냥 해버린다. 네네. 근데 이제 개수가 그 이제 원하는 정확도에 따라서 뭐 1,000개 하고 싶으면 1,000개 곱하기 30초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8,000개 돌리면 2달 정도 걸리는데 네네. 시뮬레이션 오퍼에서 돌렸을 때 네네. 그럼 지금은 한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가 그 정도는 아직 안 나오지만요. 정확도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그 정도 시간 안에 장기 피로 손상 평가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상. 네, 너무 질문 잘 들었고요. 지금 대상 구조물은 고정된 상태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상 구조물 디멘전이 바뀌면 사실 응답 많이 바뀔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피처가 늘어날수록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엔 필요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빰으로 바뀌면 사실 더 변수는 많아질 거고 이런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명확히 알겠는데 네. 실제 리얼필드에서 그걸 하려면 결국엔 해석량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해석을 수만 번 해야 되면 약간 조선모사 같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아직 윈드 팜 스케일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근데 최초 생각은 그냥 하나의 싱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트랜지션 피스의 레디어스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파라미터 하나를 변경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파라미터가 바뀌면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레이닝에 몇 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200개를 다 쓰지 않고 100개에서 200개 정도만 돌렸을 때도 이 뉴럴필드 대리 모델 학습이 잘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보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더 데이터 개수를 늘리는 것 쪽으로, 물론 데이터 개수를 늘리면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 액티브 러닝을 더해가지고 어떤 120개를 쓸 때 정확도가 제일 좋아지냐를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거보다 너무 커지지 않는 선에서 대리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 초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질문이랑 비슷한 결인 것 같긴 한데 그 레소션 스캐터 기반으로 해석 케이스 선정하는 거 대비해서 액티브 러닝 쓰면 그래서 몇 % 정도 줄어드나요? 그 케이스가? 이게 이제 스캐터를 쓰는 거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조금 이게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요. 스캐터랑 비교하면 스캐터는 이미 계산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빈닝이 되어 있는 데이터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천 개까지 가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스캐터를 쓸 때 문제는 사이트 스페시픽한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예를 들어 어떤 해안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분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모델을 개발한 조금 더 초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V나 어떤 데이터에서 실제로 관측한 해상 이상 조건들이 있어서 더 좋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더 설계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캐터랑 합쳐지는 방향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25분을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해달라고 해서 너무 빨리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일부 분들 외에는 지금 좀 미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블럼 디스크립션 파트만 차차히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블럼 데피니션 어떤 프로블럼을 내가 한다고. 네. 꽤 시그니피컨스가 꽤 높은 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조금 더 해결해보고자 했던 문제는 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는 사실 크기도 크거니와 비싸기도 엄청나게 비싼 구조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파도에 의해서 흔들리고 바람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로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터가 자체로 가진원이 되어서 비싼 구조물이고 거대한 것 치고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구조물이다 보니 이 설계 최적화라는 것이 일단 잘 프랙티스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준 설계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상부 구조물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이나 다른 부분들을 설정을 할 때 대부분 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이제 스캐터그램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유입파고와 척도 주기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빈마다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테이블로 알려주는 것이 현행 기준에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물론 이제 대상량도 컨트롤이 되고 확률 분포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이 있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캐터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캐터의 정확도나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 특정 사이트에서의 정확한 설계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또 그를 통해서 기대되는 수명을 좀 늘리고 싶다고 한다면 실제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위나 그 주변의 실질 데이터, 해상기상 조건을 수집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최적화를 할 때 더 정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사이트 스페시픽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향으로 조금 아직 설계 기준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런 부분에 결국 문제점이란 데이터 수집은 쉽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다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서도 계산 시간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조금 개선된 계산 방법 툴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박 교수님 발표해 주세요.